다옥쌤 부탁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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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연구회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진행을 맡은 수업 나눔 분과 김다옥입니다. 오늘 더우셨죠? 진짜 좀 본격적인 여름날 같더라고요. 오늘 점심을 먹고 이제 운동장 화단 근처를 살살 걸어 다니는데 와, 피부가 따끔따끔한 게 느껴졌어요. 이 햇빛 때문에. 그래서 아, 진짜 여름이구나 이렇게 체감한 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름 더위보다 저희 이 월요일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모이신 연구의 선생님들의 열정이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도, 네. 오늘도 이게 저희 AI융합교육연구회 수업 나눔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네, 오늘 엄마, 나 저녁에는요, 너 몰랐지? 네, 오늘 어머나. 저녁에는 세종 다정초등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시면서 왕성하게 연구 활동도 계속 하고 계셨던 그 정우영 선생님께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체능 수업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해주십니다. 네, 오늘 수업 나눔 맡아주신 정우영 선생님께서는요, 2012년도부터 계속 관련해서 연구 활동을 왕성히 하시고, 스마트 선도교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이게, 예, 연구 활동 하셨는데요. 오늘 그간 하셨던 각종 수업 사례들을 잔뜩 공유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오늘 진짜 많이 배워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우영 선생님께서는요, 저희 연구회 소속 선생님이 아니신데, 나눔을 부탁드린다고 연락을 드렸을 때, 정말 저희 취지에 공감해 주시고, 정말 흔쾌히 응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번 기회에 계속 연구, 교류를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정우영 선생님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네, 선생님, 어, 네, 안녕하십니까. 전 세종시 다정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정우영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저 오늘 아침에도 새벽 한 5시쯤에 일어나서 긴장이 되더라고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음,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도 될까요? 네,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 혹시 화면 공유되었을까요? 네, 네, 아주 잘 잘 보입니다.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세종시 관내에서 인공지능이라든지 이전에 소프트웨어 교육, 그 이전에 스마트 교육 해가지고 연구회라든지 선도 교원이 운 좋게 해서 좀 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애들이랑 이런 재미있는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사례들을 오늘 조금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제가 조금 쉬는 기간을 가지려고 체육부장을 하게 되었어요. 갖고 체육을 맡게 되었는데 사실 평소에도 제가 좀 체육을 좋아하긴 합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같았으면 저는 이런 거를 하러 또 헬스장을 지금쯤 가 있어야 됐을 시간이에요. 요 영상을 한번 보시게 되면 요 영상도 사실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체육할 때 이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 지금 하는 게 파워리프팅이라는 거고 사실 이건 저는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까지 깔끔하게 하지 못해서 저 이제 코치님한테 찍어도 되냐 해가지고 이제 조금 찍었는데 파워리프팅의 기준으로서 보게 되면 바벨이 수직으로 내려왔다가 수직으로 올라가는 일자로 내려왔다가 그대로 올라가는 게 중요한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저희가 스스로 점검을 할 때 카메라를 세워놓고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바패스를 바의 이동 경로를 조금 알아보기도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사실 하는 건데, 저 이것도 영상 찍으려고 지난주 아침에 새벽에 헬스장 가가지고 영상 찍고 이랬습니다. 지금 요 무게 같은 경우는 사실 저한테 뭐 조금 엄청 무거운 무게는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은 바가 내려오는 곳이랑 올라가는 곳이랑 길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요 영상을 보시게 되면 아까보다 사실 10kg가 더 늘은 건데 엉망진창이에요. 제가 이제 드는 최대 무게이긴 한데
내려오는 길이랑 올라가는 길이랑 영 이상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점검을 할 때 일상생활에서 저는 이런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쓰고 있기는 해요. 근데 사실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 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소프트웨어 교육, 요즘은 이제 AI, 인공지능 이제 관련 교육이라는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컴퓨터가 뭔가 학습을 꼭 해서 스스로 뭔가 새로운 결과물을 내야 되는 이런 것들인가? 아니면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가 인공지능 교육이라고 이제 말하는, 교육부에서 말하는 이러한 것들을 할 때 VR, AR, 뭐 아니면 메타버스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해도 되는 건지 조금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했던 뭐 VR, AR 그리고 메타버스 사실 여기 크립토커런시까지 암호화폐까지도 좀 넣어놓긴 했는데 한번 수업 사례를 보여드리고 선생님들의 생각을 좀 듣고 싶었어요. 야, 이런 것들은 좀 인공지능은 아니지 않냐? 이런 것들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교육 방향이 아니진 않냐? 이러한 피드백들을 조금 받고 싶어가지고 몇 가지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들을 조금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어, 그 파일 위치가 잘못되었네요. 먼저 처음으로는, 제가 김다욱 선생님한테 연락을 받고 나서 사실 간단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업 사례들을 그냥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구의 유튜브 영상을 받아보고 나서 엄청난 부담감과 함께 뭔가 공부를 해야겠다, 연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게 오늘 이제 메인이 될 마이크로비트를 활용한 이제 체력 운동, 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메인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요 순서가 좀 잘못되었지만, 네. 먼저, 어, 사실 저는 요즘도 뭐 인공지능 관련돼가지고 세종시에서 일하기도 하고 사실은 아까 전에 김동영 선생님, 김다욱 선생님 이제 여름방학 때 어디 가시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맞죠? 저는 사실 이번 여름에는 나이지리아라는 나라를 가야 돼요. 거기 가서 이제 그 나라 선생님들한테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업 사례 이런 것들을 연수를 하러 이제 가긴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제가 이제 그럼에도 이런 여러 활동들을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사실 이 초점이 아니라 특수교육에 좀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지금 저의 관심은. 작년에 제가 졸업시킨 학생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4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저희 반이었거든요. 갖고 이 친구를 어떻게 좀 잘 교육을 시킬까. 지금 졸업을 시키긴 했지만, 그래서 그게 좀 과제예요. 어, 한국은 이 특수교육에 대해서 조금 약간 많이 발전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보통은 이제 일반 학급에서 이제 특수학생이 있고, 수업 시간에, 어떤 특정 수업 시간에 이제, 특수학급에 가가지고 이제 집중교육을 받게 됩니다. 근데, 작년에 보니까 이 친구에 대해서 뭔가 조금 제가 거기 가서, 좀 만든 자료를 스스로 공부를 해서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친구는 도덕 시간에만 특수학급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처음에 이제 도덕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친구가 전부 다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대부분 받아들이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매번 글을 만들었어요. 어떤 도덕 예화를 가지고 글을 만들고 문제를 만들고 해서 이렇게 한 장의 종이로 문제집을 갖다서 너 어울림반가가 특수학급에 가가지고 공부하고 와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교육청의 도움을 받아서 유로 챗GPT를 구입을 하고 나서 제가 요렇게 지금 챗GPT랑 다리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 특수학생을 대해서 이제 응을 위한 수업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네. 사실 요런 내용입니다. 오늘 배울 도덕의 예화를 챗GPT에다가 제시를 해주고 이 저페 스펙트럼 장애 학생을 위한 활동지를 만들어줘 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 학생의 수준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의 수준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쫙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야, 요 부분에 어울리는 그림과 그렇지 않은 그림들을 만들어줘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요렇게 그림을 그려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친구는 요 앞 두 문장을 읽었어요. 뭐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릴리라는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라고 하면 이제 릴리의 모습으로 알맞는 아이의 이름을 이제 고르는 거죠. 이러한 활동들을 해서 하고 1년 동안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요거 활동을 했더니 이 우리 요긴 멤버 마지막에 있는 친구인데요. 글을 그전에는 글자만 정말 읽었고 이해하는 능력이 거의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글을 조금씩 읽으면서 재밌는 부분에 피식피식 웃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조금 보면서, 아, 이 챗GPT라는 걸로 수업 자료를 만드는 게 조금 저한테도 편하기도 하고, 이 학생한테도 조금 도움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한 장 한 장, 매 시간마다 이제 새로운 활동지를 만들어서 두세 개씩 내보냈는데, 이런 챗GPT를 활용을 하니까, 유료 버전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나니까는 뭐 만드는데 한 두세 장 만드는데 3, 40분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저는 거의 편집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는 특수 교육 대상자 친구를 위한 챗GPT를 활용한 수업 자료들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 수업 사례에 대해서 만족도는 사실 좀 되게 높은 편입니다. 어, 제가 해주고 싶은 좀 이제 신경 쓰이는 친구를 위한 수업 준비였기도 하지만 그 결과가 사실 학생한테서 나왔을 때 좀 좋은 결과가 나와서 네, 만족감이 좀 높았던 것 같은데, 근데 문제점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보시면은, 제가 원하는 거는 사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이 네 가지의 그림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동일하고 그 이제 표정이라든지 상황이 좀 바뀌었으면 아이한테 조금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하지를 못해가지고 좀 아쉬웠던, 그 부분은 아쉬웠던 수업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사실 저는 학생들이랑 마니또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담임을 할 때. 근데 이제 학년에서 마니또라는 프로젝트를 이제 다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마니또라는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을 하였는데요. 어, 보통의 마니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보면은, 다른 어떤 친구의 이제 숨겨진 도움이 A라는 친구가 이 친구를 몰래 몰래 도와주는 활동들을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를 자세히 관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영어 6학년 영어에서 보면은 5, 6학년 때 보면 관찰하는 것들을 이제 뭐 머리가 길고 뭐 눈은 어떻고 뭐 이러한 것들을 표현을 배우니까 이러한 것들을 자세히 관찰을 해서 영어로 나타낸 후에 선생님한테 제출하면 선생님이 이제 다리로 그 친구들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줄 테니 그 친구의 이미지를 가지고 뭐 이제 편지를 만들어서 편지를 한번 써보자. 이러한 활동들을 한번 진행을 해봤었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학생들한테 직접 AI를 통해서 이미지를 시켰어요. 근데 중간에 그걸 알게 됐죠. 학생들한테는 이제 그 초등학생들한테는 AI 생성형 AI를 쓸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어 나왔잖아요. 그고 만 12세 이하의 친구들에게는 쓸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제가 이렇게 구글 문서로 구글 설문지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이러한 특징들을 이제 영어로 받아가지고 제가 요거로 만들어서 야 너가 원한 그림이 이게 맞아? 라고 이제 물어보고 맞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친구에게 이제 편지지를 만들어주는, 그림을 통해서 편지지를 만들어주는 이러한 활동들을 했었는데요. 지금, 예, 학생들 얼굴이 너무 좀 적나라하게 나와가지고 어제 좀 부랴부랴 지웠는데, 지금 여기 가운데 있는 친구가 사실 누가 봐도 이 캐릭터처럼 생겼어요. 엄청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실제 인물과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는 정말 관찰을 열심히 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뭐 영어 표현을 잘 모르면은 영어를 이제 좀 찾아서 설문조사에 넣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자친구가 나오기도 하고 지금 사실 여기 가운데 있는 지금 흰 색깔 옷을 입은 친구이긴 한데 네, 엄청 잘 나왔어요, 실제로도. 갖고, 이렇게, 자기가 이제, 많이 또 대상이 되는 친구를 정말 잘 관찰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러한 활동들을 조금 알아볼 수 있게끔 해서 이제 달이라는 서비스를 이용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어, 만족도는 사실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 교육과정이랑 많이 연계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만족도가 좀 떨어지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거를 통해서 친구를 자세히 관찰하기도 하고, 그 관찰한 모습을 영어 표현으로 이제 나타내면서 영어 공부도 좀 같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좀 그게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야, 흥미가 없던 친구들은 팝하고를 바로 그냥 써버리고 이제 학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이 좀 이
활동에서의 한계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죄송합니다. 목이 너무 타네요. 긴장해서 그런가. 네. 요 부분은 욕을 많이 먹을 수도 있는 수업일 것 같기도 해요. 이제, 이때가 2022년도에 제가 5학년을 맡았을 때였는데, 뭐야? 엄마 수업. 요때 학년에서 바자회를 각 반별로 진행을 했어요. 근데 그 이전에 제가 바자회를 다른 학년이랑 다른 학교에서 했을 때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돈이 오고 가는 게 바자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 어쨌든 학생들 간에 다툼이 생겨요. 야, 너 지난번 500원 주기로 했잖아. 왜 안 줘? 아니면, 야, 나 이거 1,000원이라고 말을 했는데 네가 500원만 내놓고 갔잖아. 라고 하면서 돈이 오고 가니까 무언가 학교 폭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친구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사실 그로 인해서 학부모 민원들도 조금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끼리 또 싸우는 이러한 그 단돈 몇백 원 때문에 이러한 활동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요 이유 하나 그리고 이때 보면 그 암호화폐를 비트코인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할게요. 저희 반도 그렇고 다른 반도 그렇고 몇몇 애들이 비트코인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해가 안 가죠. 근데 뭐 자기는 뭐 부모님이 이제 뭐 비트코인을 하게끔 계좌를 터줘가지고 비트코인을 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암호화폐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좀 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바자회를 할 때 실제 돈을 현금으로 주고 받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에게 키움 코인이라 그때 저희 반이 키움 반이었기 때문에 키움 코인이라는 암호화폐를 애들한테 나눠주고 그걸 가지고 뭔가 물건을 사고 팔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판 학생 입장에서 이제 코인이 많이 쌓이게 되면 그 코인만큼 저는 이제 그 학급 운영비로 애들 간식을 사가지고 이제 주는 활동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했고 사실 가장 이 수업에서의 초점은 암호화폐라는 게 기존에 있었던 그 은행의 체제랑 무엇이 다른가? 어떤 문제 때문에 암호화폐가 생겨나게 되었는가라는 것들을 조금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사진을 보게 되면 지금 애들이 전부 다 패드를 들고 다니고 있고 이제 QR코드를 이제 찍어서 뭔가 거래를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영상인데요. 뭔가 물건이 마음에 들면 이렇게 QR코드를 찍고 이 친구에게 이제 코인을 보내는 거죠. 얘는 돈을 많이 번 친구예요. 330코인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한 50코인인가 이렇게 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코인을 통해 가지고 거래를 했죠. 절대 뭐 사행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장하고 싶어서 그랬던 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코인을 가지고 코인을 만들어서 뭐 거래를 하는 모습들 바자회를 했습니다. 제가 암호화폐를 사실 테스트 암호화폐를 만들었던 건데 이제 순서는 처음에는 이제 이더리움 기반의 그 이제 토큰을 만들어 가지고 메타마스크에다가 이제 그걸 집어넣고요. 이더리움의 테스트 네트워크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채굴을 했죠. 가상 이더리움을 이제 사실 학교 컴퓨터로 한 3일 정도 채굴 하니까 저희 바자회 할 만큼의 이더리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 켜놓고 돌아다니면 이제 퇴근하면서 공짜로 이더리움을 채굴을 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키움 코인, 키움 토큰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사실 만드는 과정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요 유튜브 보고 그냥 그대로 따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니까는 텍스트 파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다 있어가지고, 예, 코인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아이들이랑 바자회 활동을 하였고, 사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암호화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야, 너네들이 말하는 비트코인이 왜 나오게 됐는지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2008년에 있었던 이제 경제 위기, 뭐 이런 것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기존에 있는 은행 시스템은 중앙에서 한 컴퓨터 안에서 모든 거래 내역을 기록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제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 장부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거래 내역들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된다. 그래서 뭐 이제 50% 이상, 50% 초과의 컴퓨터를 만약에 해킹을 하게 되면 암호화폐가 해킹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해킹하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것들을 간단하게 알려줬고요. 사실 여기서 또 이제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게 암호화폐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은행의 체제를 선생님이 간단하게 코딩을 만들어 줄게 라고 했어요. 갖고 제가 이제 그냥 취미로 이제 학생들 정보 올림피아드 내보내는 용도랑 뭐 이제 코딩 이제 좋아하는 애들 데리고 이제 C 언어를 조금 가르쳤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짧게 요렇게 코딩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코딩을 만들어내니까, 선생님 이거 뭐 해킹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는데, 그래서 결과물을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첫 번째 줄은, 돈을 보낼 사람, 돈을 받을 사람, 돈을 입력을 해. 라고 해서, 야, 3번이 10번에게 50원을 줘. 라고 하면, 3번에 이제 다 연산이 되고 나서 3번의 현재 금액은 50원, 10번의 현재 금액은 150원, 이런 식으로 나와. 이게 이제 중앙 시스템에서 이용하는 방식이야. 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정말 한두 줄의 코딩만 집어넣을게 라고 이야기를 해서 요 부분을 이제 집어넣었어요. 키움 20번, 그러니까 20번 학생은 무조건 100원을 더 받게끔, 그리고 17원은 거래가 되면은 무조건 20원이 깎이게끔 제가 불법으로 이제 뭐 해킹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뭐 사안을 만들어 가지고 보여주고, 그 결과값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한 결과값이 나오는 거를 아이들이 확인하고, 아, 그러더라고요. 국민은행 나쁘네. 국민은행 이용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거는 근데 조금 오해고, 그 정도 해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우리나라에는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예,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업을 마무리 짓고, 암호화폐랑 이제 기존의 은행 시스템의 차이점 같은 것들을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유혹도 했습니다, 사실. 야, 이거 봐봐. 이렇게 코딩하면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어. 라고 해가지고 이제 선생님이랑 C 언어 공부 한번 해볼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5학년 애들 데리고 한 5명 정도였던 것 같은데, 처음 시작은 마지막에 갔을 때는 2명밖에 안 남기는 하더라고요. 갖고 학교 끝나고 남아가지고 이제 C 언어를 같이 공부를 하고, 그 코이스터디라는 사이트에서 보면 이제 기초 백지가 있는데, 마지막 두 친구는 이제 기초 백지까지 네, 풀게 되는 그러한 활동들을 조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공 여부는 사실 학생들이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알게, 그냥 단순한 투기다, 투자 용도가 아니라 이러한 게 암호화폐다라는 것들을 알게 된 것 같아서 조금 만족감은 높았었는데, 사실은 좀 힘들기는 했어요.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공부를 해서 암호화폐를 만들어내는 것부터 해가지고 해서 조금 힘들기는 했던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 예. 그 다음에 거는 이제 미술 예체능이라고 해가지고 미술을 또 하나 꼭 넣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저희 다시는 안 할 것 같은 활동을 집어넣었습니다. 스페이셜이라고 하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이게 2021년도인가 했던 수업이던데, 저는 학생들의 작품을 메타버스 공간에다가 공유를 하고 집에서도,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함께 공유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 보통 학생들이 이제 만든 작품들을 교실 뒤에다가만 전시를 하고 마니까 전 부모님들한테 보여주고 칭찬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작품을 메타버스 공간에다가 전시를 하고 부모님들께 칭찬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그 스페이셜이라고 하는 요 메타버스 링크를 부모님들께 다 보내드리고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도 안내장으로 만들어서 내보내드려서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학생들이 미술 시간에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좀 보셔라 라고 해가지고 매 한 달 동안 이제 요 작품 같은 것들을 계속 전시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풍경화도 나올 때가 있었고요. 뭐 인물 이제 디지털 드로잉 같은 거 해가지고 하기도 했던 것들 작품을 집어넣기도 했었는데, 저의 이제 만족도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좀 그때부터 그 2012년도부터 저도 이번에 연수한다고 만들지 들어가 보니까 조회수가 10이더라고요. 저만 들어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왜 그런지 지금 이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온라인 미술관이랑 실제 미술관을 가보는 것, 현장 체험 학습을 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현장 체험 학습 가는 게 이제 100배, 1000배 더 와닿고 좀 이제 교육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가상학습 메타버스에서 이제 뭐 이런 미술 전시하는 게
별로 큰 효과가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었고요. 이걸 하면서 또 그 생각도 났습니다. 21년도에 이제 게더타운을 가지고 또 수업을 몇 번을 했었는데, 그때에도 조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못 나오는 친구들이 집에서 공부를 할 때 줌으로 하는 거랑 겟더타운으로 하는 거랑 했을 때 학습의 정도라든지 좀 몰입도 정도가 줌이 훨씬 더 좀 나았던 게 아마 이제 메타버스가 아직은 교육에 조금 들어오는 게 조금 섣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어, 예, 다음은 투닝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만화책을 만들었던 건데요. 예, 제가 그 작년이랑 올해는 디지털 새싹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공모를 해가지고 창의재단에 이제 사업을 따와서 디지털 새싹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사실 요거는 일반 수업이라기보다는 이제 디지털 새싹 프로그램이라는 걸 운영을 하면서 저희 반 친구들이랑 했던 활동입니다. 갖고 그 프로그램에서 디지털 새싹 프로그램에서 나온 예산으로 투닝이라는 이제 유료 사이트를 구독을 하게 되면서 아이들한테 뭔가 작품을 만들게끔 해주고 싶었어요. 만화책 같은 거 그림책을 만들려고 하면은 그림에 열중하는 친구들이 조금 많았고 그림을 잘 못 그리는 친구들은 끌어들이는 거 이제 여기 집중하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웠던 것 같기 때문에 투닝이라는 시스템을 이용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 반 친구들이 만들었던 게 지금 제 아이디에 하나 남아 있어가지고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꿀을 좋아하는 이제 왜 저희가 환경오염이 되면 어느 순간부터 이제 꿀이래 저기 벌이 사라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래갖고 그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만화로 만들었던 내용입니다. 사실은 지금 요 정도의 내용들을 갖고 왔지만 엄청 길어요. 그래갖고 내용 스토리는 조금 많이 탄탄한 것 같습니다. 탄탄해진 것 같기는 한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표정이라든지 어떤 대사를 집어넣어가지고 쉽게 만화책 같은 것들을 만들었었는데요. 투닝이라는 시스템이 처음에는 그림을 못 그리는 친구들을 위해서 좀 스토리에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다들 그럴싸한 작품이 나오기는 하지만은 첫 번째 유료라는 점이 일반 선생님들에게 이제 좀 쓰시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이게 미술 시간이랑 이제 국어 시간을 접목을 하면서 이제 같이 융합으로 수업 시수를 빼와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림은 손으로 그려야 좀 제맛이지 않을까. 막 이렇게 좀 옷에도 좀 묻기도 하고 좀 이래야 좀 그런 맛이 있는데 그런 맛이 전혀 없어가지고 조금 만족도가 조금 낮았던 수업입니다. 이제 체육 활동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22년도와 23년도와 24년도인 것 같아요. 그 디지털 선도 학교를 이제 9천만 원씩 이제 공모 사업을 했었는데 세종시 관내 학교에서 이제 전부 다 지원을 하지 않아가지고 장학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너네 학교에서 디지털 선도 학교를 한번 해봐라. 근데 저는 사실 부장도 아니었고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9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받아서 정말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 학생들을 위해서 오큘러스 캐스트를 이제 또 10대를 구매를 해가지고 이제 수업 시간에 그리고 그 쉬는 시간에 이렇게 활용을 했어요. 코로나가 처음 터지고 나서 그 2020년도죠. 학생들이 학교에 안 나올 때 저도 집에서 심심해가지고 오큘러스 캐스트를 사가지고 이제 놀아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갖고 이거를 좀 수업에 한번 이용을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었는데 활동이 일단은 오큘러스 캐스트는 일반 학급에서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50만 원, 60만 원 정도의 한 대 기계가 어, 되기도 하고 거의 대부분 그리고 유료 앱을 써야지 이제 질적으로 조금 괜찮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건 좀 여담이긴 한데 제가 목 디스크 터지고 나서부터는 한번 이제 아까 그 스쿼트 보여드렸잖아요. 한번 깔렸어요. 그 바벨에 한번 깔려서 이제 목 디스크가 터졌었는데 한 달 정도 목 디스크 때문에 고생하고 나서부터는 오큘러스 캐스트를 하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학생들의 이런 어떤 성장하는 거에 조금 괜찮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실제 5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수업을 했던 영상은 없어서 지금 이제 제가 체육 전담인데
또 일할 때 좀 부려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희 체육 특공대 해가지고 얘네들한테 한번 이 오큘러스 퀘스트 저희 5학년 애들한테 시켰던 것들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들이 복싱을 하고 있어요. 실제 수업에 저희가 복싱은 없지만 이게 뭔가 이렇게 몸을 움직임을 많이 하고 이러한 것들을 조금 유도를 하려고 오큘러스 퀘스트로 복싱 같은 것들 체험을 하기도 했고요. 비트 세이버라는 것도 좀 체험을 시키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여학생은 학교 끝나고 다시 저가 있는 사무실로 와가지고 오큘러스 좀 이렇게 가상의 상대를 보고 이제 서로 싸우는 이러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사실 오큘러스 퀘스트는 어, 실제 수업에 쓸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체육 활동뿐만 아니라 제가 좀 좋아하는 거는 6학년 2학기 과학에 보면 인체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근데 이제 교과서의 구성이 붙임딱지 같은 것들 모아가지고 여기는 팔 붙이고 관절이고 여기는 심장 붙이고 이것만 해요. 근데 오큘러스 캐스트를 이용을 하게 되면 한 3만 원 정도 했던 앱이었던 것 같은데 사람의 이제 신체를 그 의대생들이 이제 왜 뼈 같은 것도 한번 잘라내보고 갈비뼈 드러내보고 이제 심장 잘라보고 폐 잘랐을 때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구나 폐 잘랐더니 이제 그 순대에 내장 있는 것처럼 뭐 생겼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이러한 특징들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큘러스 퀘스트를 활용한 수업에서 이제 가장 큰 단점이 이제 유료. 그래서 이제 저는 친절한 에듀테크 쌤이라고 하는 유튜버 선생님이 있어요. 이제 이게 서울 선생님이시던데 이분을 지금 예전부터 조금 영상 올리시는 것들을 조금씩 봤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쓰셨던 어플들 이런 것들 저희 애들한테 좀 적용을 시켜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찾아낸 방법은 사이드 퀘스트라는 사이트를 이용을 하게 되면 유료 앱뿐만 아니라 많은 무료 앱들을 활용을 할 수 있고 이렇게 VR 생태 조사 체험 저희 나라에서 만든 대한민국에서 만든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큘러스 퀘스트로 뭔가 체육 수업을 한다거나 일반 저기 예체능 수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할 때에는 교사의 노력이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면서 점점 수업에 관련된 프로그램보다는 게임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좀 몇몇 생기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사실 그 성취 기준에는 알맞지 않은 활동들이 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규 수업이 아니라 좀 이제 그 외에 자유롭게 우리가 이거 배웠으니까 뭔가 체험을 한번 해보자 라는 식으로 좀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여기까지가 처음에 김다욱 선생님한테 연락받고 요 정도 이제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튜브를 보고 나서 되게 많은 큰 부담감을 느끼고 연구의 이름이 또 AI 융합이더라고요. AI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저는. 그냥 인공지능만 활용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고민을 좀 하다가 마이크로비트를 활용한 체력 운동 요걸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한 겁니다. 메인은 사실 이거고요. 어,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보면 티처블 머신이라는 걸 많이 경험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이 티처블 머신을 경험을 시켜서 일반 수업에 연계시키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 아이디어가. 근데 이제 제가 디지털 새싹 사업을 하게 되면서 마이크로비트를 많이 이용을 했는데 마이크로비트를 많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마이크로비트 자체에 이제 티처블 머신처럼 머신러닝을 경험을 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간단하게 코딩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단한 코딩을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학생들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한번 만들어서 수업을 해봤는데요. 어, 활동의 특징은 근데 조금 아쉬운 게 티처블 머신이라든지 다른 이제 머신러닝을 체험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는 음성도 어떤 이미지 학습 같은 것들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이크로비트에서 할 수 있는 학습은 그 마이크로비트 자체에 있는 그 자이로 센서 지금 요거 화면에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요게 마이크로비트인데 요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자이로 센서를 이용을 해서 X축, Y축, Z축의 변화 정도만 이제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 결과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뭔가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조금 한정적이기는 합니다만 그걸 가지고 한번 수업을 해봤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가 이용했던 거는 허스키 렌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허스키 렌즈를 이용을 하면 허스키 렌즈래 죄송합니다. 마킨 플러스라는 거고요. 마킨 플러스라는 자동차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어떤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실제 이제 또 다른 수업에서는 이제 허스키 렌즈를 이용을 해가지고 학습을 시키기도 하는데, 요번 체육 수업에서는 이제 요건 진행을 하진 않았고요. 사실 디지털 새싹 프로그램에서는 요걸 가지고 이제 이미지 학습, 허스키 렌즈를 가지고 이미지를 학습을 시켜가지고 자동차가 움직이게끔 해요. 만약에 어떤 사진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연예인 사진을 보면 A라는 연예인 사진을 보면 직진을 하게끔 B라는 연예인 사진을 보면 정지를 하고 어떤 C라는 연예인 사진을 보게 되면 이제 뒤로 가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코딩을 해요. 그래고 이게 허스키 렌즈가 이미지 학습을 시켜서 우리가 그 결과를 코딩에다가 가지고 오고 코딩의 결과를 움직임으로 마킹 플러스라는 거에 움직임으로 나타낸 거야 라는 것들을 하는 게 사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 디지털 새싹 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입니다. 근데 요걸 조금 변형을 시켜가지고 학생들에게 적용을 시켰고요. 수업 모습을 먼저 보시게 되면, 자, 이 친구가 지금 좌우로 왔다 갔다 하고 팔을 드는 거는 로봇을 우회전시키기 위한 방법이에요. 어, 이제 코딩이 그렇게 된 거죠. 팔을 이렇게 좌우로 흔들게 된다. 그러면 코딩이 되고, 지금 이렇게 달리는 표정으로 하게 되면 로봇이 앞으로 가게끔 지금 만들어 놨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스쿼트를 하면 왼쪽으로 가게끔 하는데, 얘네들이 머리가 좋은 게 왼쪽으로 가나 오른쪽으로 가나 방향 해제는 똑같잖아요. 어느 순간에 왼쪽으로 보내고 싶은데도 스쿼트를 안 하더라고요. 그냥 옆으로 팔만 이제 흔들더라고요. 이제 스쿼트가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활동들을 실제 학생 5학년 아이들이랑 수업을 했고, 지금 영상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자애가 주먹을 꽉 치면은 이제 로봇이 정지하는 도착점에 가서 정지하는 이러한 활동들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학생들이 많이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사실 처음에는 스쿼트랑 버피랑 팔굽혀펴기랑 넣었어요. 근데 애들이 너무 힘들대요. 안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코딩을 조금 바꿔가지고 스쿼트는 집어넣고 이제 옆으로 팔 벌리는 거, 그 다음에 앞으로 달리는 거 이걸로 집어넣었었어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어, 두 개의 마이크로비트가 필요한데요. 하나의 마이크로비트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학습을 시킵니다. 요 오른쪽 팔찌에 시계로 되어 있는 마이크로비트에다가 이제 네 가지 동작을 학습을 시켜요. 그리고 학습을 시키고 어떤 동작이 발현되면 신호를 주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디오라는 그 블록을 통해 가지고 신호를 보내서 이제 만약에 고, 스탑, 레프트, 라이트라는 신호를 주게 되면 이 짝이 되어 지어져 있는 마킹 플러스라고 하는 로봇이 이제 예를 들어서 고라는 신호를 받았다라고 하면 직진을 가게끔 코딩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 레프트라는 신호를 받으면 이제 왼쪽으로 회전을 하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코딩을 했었습니다. 사실 5학년 학생들에게 수업을 적용시킨 건 5학년 학생들이에요. 제가 지금 5, 6학년 체육을 들어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수업을 직접 해본 아이들은 5학년의 5개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봤고요. 코딩을 하고 이제 데이터를 학습시킨 애들은 사실 6학년의 그 체육특공대 학생들이 이제 코딩과 이제 데이터 학습을 담당을 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마이크로비트가 이거 선생님들이 많이 모르시는 부분이긴 하던데 보통 마이크로비트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마이크로비트 사이트만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마이크로비트 띄우고 AI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마이크로비트 AI라는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클래스를 제가 이름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스탑, 고, 레프트, 라이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지정을 했고 여기 보시게 되면 사실 샘플의 개수가 15개, 15개, 15개예요. 원래 제가 5학년 학생들한테 의도로 했던 거는 6개 그 이제 세트 로봇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그게 1번 세트는 5번만 학습을 시켰고요. 2번 세트는 10번, 3번은 15번, 4번 세트 로봇은 이제 20번, 5번은 25번, 6번은 30번을 이제 학습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고 저는 그것까지 알려주고 싶었어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렇게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정확해 라는 것들을 좀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싶었는데 5학년 아이들한테 이걸 수업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막 움직이고 이렇게 한다고 제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부분까지는 아이들한테 알려주지는 못했고 6학년 아이들한테는 요 이제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정확한 동작이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려주긴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학습을 하게 돼요. 요거는 이제 스탁 같은 경우는 손을 이제 들어서 가만히 있는 경우고요. 고는
달리기 하는 모습, 레프트는 스쿼트 하는 모습, 예, 그다음 라이트는 밑에 보시면 이제 점핑하는 모습으로 이제 코딩을 해가지고 6학년 아이들이 이제 학습을 시키고 이제 코딩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스탑이 만약에 실현이 되게 되면은 라디오 이제 스탑이라는 이제 라디오 문자를 보내라고 이제 명령을 하였고 이제 고라는 게 되면 이제 고라는 문자가 가게끔 명령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요거를 이제 만들었어요. 저는 제가 이제 6학년 아이들한테 야, 이런 식으로 하면 돼. 라고 이제 보여줬어요. 근데, 5번, 10번, 모든 아이들이 레프트랑 라이트가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마이크로비트가 처음에는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이 마이크로비트가 이거 싼 거라서 2만 원짜리라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잘못한 거더라고요. 한번 이 코딩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선생님들께서는 혹시 찾으실 수 있으실지. 저는 못 찾았습니다. 저희 애들이 찾았어요. 6학년 애들이. 저희 체육특공대 애들이. 코딩을 잘못한 거였습니다. 뭐, 레프트와 라이트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이제 줌이 끊긴 건 아니죠. 저희는. 못 찾으셨어요? 저 잠깐 저녁 먹고 와도 될까요? 지금 어떻게? 채팅창에 선생님들께서 네, 찾으셨어요? 아, 채팅창을 안 봐요. 올라와 주시네요. 네. 아, 그렇죠. 바퀴 방향을 반대로 해요. 저는 이거를 몰랐어요. 그게 단순하게 라이트면은 라이트 모터가 오른쪽 모터가 많이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죠. 사실 로봇의 입장에서는 좌회전을 하려면은 오른쪽 바퀴가 많이 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간단하게 수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받아들인 문자가 라이트라고 하면 이제 오른쪽 모터가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식으로 라이트라는 문자를 받아들이게 되면 왼쪽 모터가 회전을 많이 해야 우회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를 찾더라고요. 사실 지금 제가 체육 특공대 아이들한테 코딩에 대해서 이렇게 큰 기대를 안 했어요. 어, 제가 담임이 아니기도 하고 그 전에 이제 체육 외에 코딩 같은 것들은 얘네들한테 제대로 알려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아직까지 코딩 교육이 뭐 좀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는 하지만 활동을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 아니면은 코딩 교육이 이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큰 기대를 안 했는데 아이들이 그래도 코딩 경험이 없는 아이들도 이걸 찾아서 수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을 한번 해봤었는데 체육 활동으로서의 만족감은 사실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체육 시간은 내 발로 기어가게끔 만들고 싶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지금도 이제 6학년 애들을 태권도도 이제 가르치기도 하는데 끝나고 나서 땀이 삐질삐질 나고 거의 이제 죽을 듯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사실 저는 좀 뿌듯해요. 확실한 체력을 했구나. 라는 이러한 뿌듯함이 조금 있는데, 어, 그걸 이제 조금 기대를 하고 많은 체력 운동을 하게끔 시키려고 했는데, 팔굽혀펴기 애들이 5학년 애들이 못하지. 이제 버피 시키려고 버피 하니까는 아이들이 안 하지. 이래서 이제 조금 바꾸다 보니 체력 활동이 많이 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땀이 뭐 삐질삐질 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수업 만족도에서 이제 좀 부족했던 부분인 것 같고 다만 이게 좀 좋았던 거는 그 6학년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 제가 실수했던 그 코딩 부분을 찾아냈다라는 부분이랑 6학년 아이들한테 이랑 요 이제 세팅을 하게 하면서 야 이게 인공지능이고 머신러닝이고 야 이렇게 봐봐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조금 더 정확한 결과가 나와 라는 부분을 이제 아이들한테 알려줄 수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만족이 되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45분 너무 빨리 끝나나? 네. 제가 준비한 건 사실은 여기까지고요. 네. 너무 두서없이 이렇게 많이 네, 우왕좌왕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네. 나중에 선생님 이거 수업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수업은 좀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뭐 암호화폐 수업은 비교육적입니다. 이런 말들도 좀 좋고요. 좀 많은 피드백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업 사례 완전 종합 선물 세트인 것 같아요. 정말 보는 내내 저는 계속 우와, 우와 하면서 예, 보고 있었는데요. 네, 네. 다시 한번 오늘 나눔해주신 선생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한번 피드백을 한번 받아볼까요? 선생님들께서 오늘 정우영 선생님께서 나누어 주신 수업 사례를 보시고 기억에 남는 점이나 느낀 점, 아니면 그게 질문하시고 싶으신 거 자유롭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손형주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성 원곡초등학교 교사 손형주라고 합니다. 오늘 정우영 선생님의 그 현장 기반 연구 사례 너무나도, 이제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정말 고생 많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아이들도 선생님의 그러한 지도하에 많이들 말씀은 겸손히 하셨겠지만 많은 체력 증진이 일으켜졌고 그에 관해 가지고 또 인공지능과 코딩에 대한 흥미도 또 흥미와 또 이해도 또한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현장에서 이제 많은 것들이 고민되는 부분은 그 피지컬 그 인공지능과 피지컬 에듀케이션에 관한 접점에서 아이들의 체력 증진과 흥미 유발이라는 점이 저희들이 항상 현장에서 고민되는 부분인데 정우현 선생님께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들 이제 그거를 수업 후에 만족도 결과에서 별점 5점 만점에 4개를 표시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추후에 그 향후 재원에 관해서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요? 어, 네. 선생님 죄송한데 제가 그렇게 연구하거나 공부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제가 이것도 하다 보니까 찾은 거여가지고요. 근데 그거는 있습니다. 체육 수업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저희 세종에서의 이야기하는 인공지능 활용 수업이라 함은 단순히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의 원리를 처음 좀 접하게 되면서 원리도 이해하고 요 결과도 뭔가 수업이라든지 일상생활에서 적용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고자 지금 사실 저희 같이 뭐 일하는 팀원들 예, 선생님들도 이제 그쪽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연찮게 이제 김다욱 선생님께서 요 기회를 주셔가지고 저도 이거를 어떤 발표를 해볼까라고 연구를 하는 찰나에 이제 사실 나오게 돼가지고요. 네. 앞으로의 방향까지는. 네. 저희들도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거고, 저 또한 선생님의 그러한 현장 기반 연구를 통해서 저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으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점 너무나도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맞습니다. 정말, 저희 말씀 부탁드리고 나서 이게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었는데 너무 알차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한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정우영 선생님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면 이렇게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럴까요? 어, 네, 한번 받아보고 댓글로도 지금 반응 계속 나눠주셨는데요. 네, 채팅글 한번 쭉 훑어볼게요. 와, 이게 연구에 해오는지 아닌데 나눔을 해주신다는 점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이게 사례 나눔하시는 중간중간에 다들 엄청 멋지시다. 예, 되게 놀라운 표현을 많이 해주셨어요. 마니또라는 이제 학급의 게임을 영어 수업이랑 연계시켜 주셨다는 점. 그리고 이제, 어, 메타버스 전시회, 이걸 대학에서 하는 수준의 이러한 활동을 직접 적용을 해주신 점 되게 대단하신 것 같고, 어, 정말, 반응을 많이 남겨주셨네요. 수업에 적용해보신 솔직 담백한 후기 별점평이 너무 재밌다라고 신다윤 선생님께서 남겨주셨고요. 네. 학생들이 이거 사례 속의 영상에서 학생들이 웃고 있는 이런 입모양에서 행복이 느껴진다. 관전자 입장에서 되게 재밌다. 이런 의견들 많이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쭉 한 번씩 보고 계시죠?
아이디어가 진짜 대박이시다라고 말해 주셨고요. 한성여고 염윤지 선생님께서는 이제 초등 수업 수준이 높아요. 놀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와, 그리고 되게 그 밖에도 계속 좋은 게 평을 남겨주시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마이크 켜시고 질문하실 분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보고 우리 정우영 선생님께 수업 소감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어,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음, 다들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너무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음, 너무나 이렇게 알차게 7가지의 수업 사례를 이렇게 간략하게 상세하게 음, 또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음, 네, 또 그런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너무나 학생들이 정말 그 초등학교 때 이렇게 참 선생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고 학창 시절을 너무나 이렇게 뜻깊게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로 수업을 해주셔서 되게 참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저도 간단히 이제 소감, 느낀 점 나눠드리면요. 저는 어, 보통 전 국어 수업에 조금 더 관심이 있는 교사라서 국어 중심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주의 깊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미술이나 이런 예체능 관련 분야에서 그 AI 융합교육을 이렇게 접하는 게 좀 소홀했던 교사거든요. 근데 오늘 정우영 선생님 발표를 보고서 와, 체육 수업을 이렇게 연결지어서 할 수 있네? 그리고 이제 교과 간의 통합 또 이렇게 AI 융합 교육의 카테고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네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를 보여주셔서 정말 어,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수업 아이디어가 대단하신 것 같고 정말 그동안 실천하신 이런 부분이 와, 이거는 가볍게 말씀을 하셨지만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 앞으로 저희 수업 나눔은 계속 있기 때문에 이게 오늘 나눠주신 7가지 중에서 하나씩 하나씩만 풀어주셔도 저희가 더욱더 풍성해만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조심스럽게. 네. 다음에 제 전화 받아주실 거죠? 연락드릴 일이 생길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우영 선생님 오늘 수업 나눠주시고 소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사실 작년부터 그 연수 강의 같은 것들을 안 나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김다옥 선생님께서 너무 좀 해맑은 목소리로 전화를 주셔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어 사실 뭐 채팅창에 보니까는 아이디어가 뭐 다양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거의 다 대부분 보면 다른 선생님들의 수업 결과를 뺏긴 겁니다. 전국에 있는 다른 이제 인공지능 연구회라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유튜브에 올리시는 선생님들의 수업 자료 이러한 것들을 사실 보고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뺏긴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나눠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너무 좀 영광이었고 긴장도 됐지만은 그래서 이제 저도 앞으로 이 그 유튜브 채널 사실 전부 다 보지는 못했거든요. 재미있었던 것들 몇 개 조금 이제 흥미있는 것들 좀 봤었는데, 선생님들의 이런 수업 나눔하시고 활동하시는 결과물을 보고 저도 아이들한테 조금 더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기회 주시고 이렇게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지금까지 이제 정말 온갖 사례와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누어주신 정우영 선생님께 다시 한번 이제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저 이어서 연구의 공지 말씀드리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희 7월 7일에는 한국 AI 융합교육협회 이준호 이사님께서 교사를 위한 AI 활용 리서치와 문서 정리 방법을 주제로 특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7월 21일에 서울 언남초등학교 이유림 선생님께서 초등 3학년을 대상으로 한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 수학 영어 수업 실제를 주제로 사회 나눔을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자, 앞으로도 이어지는 이 시간에 많은 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7월 21일 사례 나눔까지 하면은 이제 1학기를 마치게 되는데요. 이제 방학에도 저희 연구회 선생님들 열정을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참여하셔서 불태울 수 있는 각종 연수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광고 드릴 건 7월 29일부터 7월 30일 AI 융합교육 연구회 학예 직무 연수가 있습니다. 장소는 한국교총연수원이고 연수 비용은 교총회원이신 선생님들께서는 9만 원, 비회원이신 선생님께서는 10만, 11만 5천 원. 되고 15차 시로 엄청 알찬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많이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저희 사회 나눔 다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8월 11일에서 14일, 그러니까 4일 동안 매일 무려 하루 두 타임, 이렇게 2학기 준비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연수에서 사례 나눔을 뜻이 있으신 선생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제가 빠뜨린 뭔가 공지사항이 있을까요? 김동현 선생님? 아니요, 너무 완벽합니다. 선생님 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늦은 시간까지 이게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평안한 밤 되시고요.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우영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락드릴게요. 네.